어느새 겨울입니다. 저는 오늘 가파도에서 만난 예술가들 2023 가파도 에어 입주 작가들과 함께 제주 이야기를 할 박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파도 에어는 2018년 처음 개소하여 현재 운영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문화시설이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며 세계의 예술가들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특별한 장소성이 빛나는 국제 레지던스입니다. 올해 특별히 7분의 작가가 가파도 에어와 가파도 하우스에서 약 3개월간 생활하였습니다. 가파도 하우스에서 생활하셨던 문학작가 김인숙, 장강면 두 분과 가파도 에어에서 생활하셨던 시각예술작가 데이비드 코넌, 로베르토 사타귀다, 이소요, 최태훈, 한경호 5분이 특별한 경험과 예술적 자극을 받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장강명, 이소요, 한경호 작가님이 함께 하셨고 지난 3개월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가님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여기서 만나니까 정말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방송 보고 계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쓰시는 장강명 선생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11년 하다가 2013년부터 전업소설가로 살고 있어요. 신문기자일 때는 사회부, 정치부, 산업부 이런 부서에서 일을 했고 그때 배웠던 어떤 글쓰기 스타일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지금 소설을 쓸 때도 약간 뭐 리얼리즘 계열, 사실적인 그런 소설들, 또 사회 비판적인 경향이 있는 소설들 그런 글들을 쓰고 있고요. 뭐 소설 외에 르포, 에세이 뭐 그런 작업들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문학 작가시지만 사실 기자 생활을 하셨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글들에서 현실에 대한 뭐 비판적인 생각들 그리고 또 그게 반영된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미 많은 팬층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뵙게 돼서 진짜 더 특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이소요 작가님, 사실 이소요 작가님 소개 좀 작품과 그리고 자기 소개를 좀 시청자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술작가 이소요입니다. 저는 주로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자연과학적 지식, 특히 생물학 지식이 어떻게 처음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현대 우리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로 역사 속에 있는 자연사 표본이나 예, 자연사 표본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그 레퍼런스들을 사용해서 직접 표본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소요 작가님 이제 표본이라는 말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 생물학 이런 영역들이 중층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작가님 작업이신데요. 아마 조금 이따 더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가파도라는 환경이 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우리 한경호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 한경호입니다. 저는 원래는 건축을 공부했었는데요. 일본의 홋카이도로 이주하면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장소와의 관계점에서 찾는 것들이 많은데요.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름다움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 것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답게 보여지는 방식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건축의 역과정인 것 같습니다. 건축은 평면의 도면들이 입체로 올라가면서 좋은 형태와 좋은 공간들을 찾는데 저는 좋은 공간과 좋은 형태들로부터 다시 평면의 사진으로 가져오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지들을 여러 장의 이미지들을 하나의 사진으로 중첩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짙어지는 색깔이 있고 잘 보이는 형태가 있고요. 그러면서 없어지는 형태와 없어지는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진들이 사진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점점 추상적인 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을 보는 분들이 제 작품을 보면서 이것이 사진인지 그림인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찍은 것인지 등등의 생각들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한경호 작가님이 이제 사진 안에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어쨌든 건축으로부터 된
비롯된 시각이다 보니까 좀 더 입체적인 시각들이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추상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이 가파도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에서 만나서 어떻게 이 변화될지에 대한 어떤 기대를 이제 모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3개월간 함께 생활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우리 저 팀워크가 너무 좋은 작가 팀워크가 최상의 이번에 레지던스였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생활 얘기 한번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3개월간 같은 이제 그 공간에서 장소성에서 특별한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까? 사실은 어떤 순간에는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되게 즐겁고 약간 해방을 맞이한 느낌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소연 선생님 먼저 한번 어떤 에피소드 있으셨는지 생활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문헌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파도에 들어오면 뭐 농업사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생물상 조사를 한다던가 자료 기반의 뭔가 연구를 하겠거니 하면서 이제 가파도 들어오는 블루레이호를 처음으로 탔는데, 그 배를 타고 가파도 땅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와해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가 9월 초였었고 굉장히 무더운, 햇빛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 파도가 치면서 바위에 부서지는데 그 입자가 바로 그 건조돼서 소금이 코 속으로 확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짠 공기의 냄새는 저는 평생 처음 맡아봤고요. 바로 제가 몸 속과 겉이 전 바닷물 속에 풍덩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되게 충격적인 감각 체험을 통해서 이게 머리로 이 장소를 알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몸과 손과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이 장소를 체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평소에 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공간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각적인 체험 기반으로 네. 이제 마주하셨다라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황경호 작가님, 어떻게 생활에서 또 즐거운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불편한 네. 부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생활은 굉장히 즐거웠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거 하나는 이소유 작가님이 혼자서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그 좀 다 남자 작가들이어서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부분이 저는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어떤 건축 공간 안에서 배려해야 될, 모두가 공평한 것이 아니라 배려해야 될 존재가 있다라는 걸 배운 것은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일반 생활하는 게 생활했던 것이 저는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데, 사진가라는 이 작업이 어떤 생활의 루틴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날씨가 갑자기 바뀌거나 볕이 좋으면 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밥 먹다 말고도 뭐 나가고 싶을 때가 많은데, 가파도에서는 어쨌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서 제가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바빴어요, 하루 종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슬로우 라이프고 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에 24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감사한 경험이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은 습관들이 뭐 신발을 정리한다, 청소를 한다, 빨래를 갠다, 밥을 한다, 부엌을 정리한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 저의 작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아, 이게 같이 생활한다, 그리고 나에게 올고지 생활에 집중해서 생활하게 된다라는 경험은 사실 모든 분들한테 너무 특별한 거,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알지 못했던 분들과 공동체로 생활을 하시면서 서로에게 배려를 배우고, 또 결국에는 인간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따뜻함과 배려, 또는 또 다른 애티튜드를 이제 좀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노출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뜻깊었습니다. 저는 뭐 물소리가 너무 뭐 어땠어, 또는 바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 생활의 내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두 분은 에어에서 함께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강명 작가님은 사실은 하우스라고 하는 네. 혼자서 고독하게 예, 하우스에서 이제 글을 쓰시는 공간에서 사셨어요. 네. 네,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외로운데 네. 그 외로움 자체도 되게 놀라운 경험이더라고요.
저도 이소유 작가님처럼 어떤 감각적으로 되게 신선한 체험 같은 걸 했고, 또 한경호 작가님처럼 뭔가 좀 제 삶이 내밀해지는 것 같다,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고, 특히 지금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집이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중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살고 있으면은 해가 몇 시에 떠가지고 몇 시에 지는지 잘 모르고, 밖에 나가면 정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꽉 차 있고, 대부분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뭐 물건을 사는 거든 누구를 만나는 거든 목적을 달성하고, 그 중간 과정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 해치면서 집에 들어오고 뭐 그런 날들이었죠. 네. 근데 그런 어떤 저의 생활 방식이 가파도로 오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평소 같으면, 서울에서 같으면은 눈길 안 뒀을 길가에 있는 것들, 이런 거 계속 눈길 두게 되고, 뭐 냄새 같은 거, 네. 바다 냄새 맡게 되고, 어떤 날에는 진짜 하루 종일 뭐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게 되게 뭐 살을 애는 외로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황홀한 고독? 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역시. 그러면서 생활이 되게, 제가 삶이 좀 좁지만 깊어진다, 제가 만나게 되는 사람한테도 좀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이런 경험이었는데, 가파도 생활하는 와중에 잠깐 이제 제주도 모슬포에 가서, 모슬포에 있는 작은 동네 책방에서 몇 분들, 독자분들 상대로 북토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파도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와서 굉장히 다정한 공간에서 다정한 분들이랑 2시간 정도 책 얘기, 또 뭐 저의 요즘 느끼는 이야기 같은 거 하고, 그분들 이야기도 제가 듣고 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아무래도 황홀한 고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나한테 집중하고 또 관찰을 하시면서 오히려 또 다른 교감을, 관찰해서 교감으로 느껴지는 부분까지 되게 부러운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파도에서 생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새로운 낯선 장소성에서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각자의 예술의 어떤 영양분, 자양분 또는 자극, 이런 감흥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단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특별한 자양분이 됐을 거고,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하게 되거든요. 한경호 작가님, 어떤 또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셨을까요? 가파도,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40년을 계속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홋카이도에서 6년째, 7년째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자연이라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늘 있었거든요. 그리고 홋카이도라는 곳은 워낙 넓은 곳이어서 자연의 스케일이 항상 크고 어떤 위험한 동물이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긴장을 하고는 있는데, 가파도라는 데는 굉장히 자연에 둘러싸인 곳이지만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의 몸에 와서 닿아요. 그 크기가. 그래서 제가 물론 바다를 보면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을 마주하게 볼 수 있는 경험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에어라는, 저희가 있었던 레지던시라는 공간이 지하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늘 바닷소리도 들리고 바람소리도 들리지만 자연을 또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자연을 보려면, 바다를 보려면 제 몸을 써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 자기 몸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때 수평 이동이 아니라 수직 이동을 할 때 자기 몸이 움직였다라는 거를 굉장히 느끼게 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겠지란 기대를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오늘 어떤 해가 뜰 것인지 이런 기대를 하고 올라가는 것들이 그 자연과의 거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가까이 갔다가 또 멀어졌다가, 그러면서 제가 자연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고요. 그래서 바다를 봤을 때 이 바다는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계속 바라보면서 바다를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있었고,
파도가 이렇게 몰려와서 돌이랑 딱 부딪히는 순간에 파도도 없어지고 돌도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거기서 가파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생물들이나 뭐 풀들이나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태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감상적인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와서 그 바다를 찍었지만 파도를 찍었지만 그것을 계속 거르고 걸러서 추상적인 표현으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파도의 사진을 그 구상과 추상의 중간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들이 잘 나왔다라고 저 스스로는 좀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가파도라는 환경이나 장소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굉장히 사람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맞닿을 수 있는 자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잠깐 저 뒤편에 이제 보실 수 있을 부분이 있겠지만 한경우 작가님이 처음에 그 스튜디오에서 작업하실 때 이렇게 집을 찍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풍경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저희에게 전시됐던 작품들은 저 바다, 파도의 장면들이었었는데 굉장히 그 자연이 달리 보였다.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우리 모두의 그 생명 같은 부분들이 낱낱이 다 함께 공존하고 부서지고 하는 것들이 순환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처럼 다가왔었거든요. 선생님에게 그런 작품으로서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기신 것 같아서 더욱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장강면 선생님은 어떤 변화를 또 맞이하셨나요?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좋은 때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4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2013년부터 전업작가로 살기 시작해서 만 10년이 딱 된 시점에 가파도라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10년 동안 전업소설가 생활을 하면서는 일단은 뭐 생존을 해야겠다 이런 게 되게 갑받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왔죠. 위치에 왔고 40대 후반으로서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대강 앞으로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한테 어떤 예술가로서의 야심 이런 게 있고 그러려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어느 방면으로 가야겠다. 무슨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고민을 뭐 무의식 중에는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을 좀 깊이 해야 될 깊이 할 수 있을 그런 시공간이 필요했고요. 그게 가파도가 저한테 되게 좋은 공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물리적으로 좀 제가 일하던 작업실, 저의 집하고 단절이 돼서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다른 사람 안 보고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계속 걷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가파도에서 그래서 딱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이 고민한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값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네. 전업 작가로 10년을 살아오시면서 그간에 이제 약간 되돌아보시면서 네.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고 마음속에 기둥을 세우는 시간이셨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선생님 말씀 속에. 가슴도 많이 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재작년에 왜 이랬지? 아무래도 네. 되돌아보시면서 또 다른 걸 계획하시기 위한 과정들 되게 중요한 순간이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소요 작가님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두 분 작가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가파도에 와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았는데 우선은 제가 다루는 예술의 대상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달라졌고 또 그걸 같이 향유하는 그 관람객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도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예전에 자연사 표본 중심으로 작업을 계속 할 때는 이미 공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어떤 하나의 관점, 해부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제 생물들을 관찰하게 되고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휴먼 스케일이 아니면서 그 어떤 시각 환경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호로 이 자연을 계속 환원해서 보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 와서는 제가 평생 해본 것 중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해부학적으로 부정확하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물질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만지기도 했어요. 이를테면 식물을 굉장히 다량으로 채집해서 뭐 양잿물을 넣고 삶아서 갈아서 뭐 이렇게 펄프를 만들어서 종이를 뜬다거나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거친 그 방법이었었거든요. 그렇다거나 뭐 이렇게 또 약품을 섞어서 거기 색소를 뽑아낸다거나 이런 일들 하면서 거기서 그 생물 종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파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촉감과 어떤 색감과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이 식물을 내가 볼 수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지역 사회의 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곳에 사시는 해녀 6분하고 같이 종이랑 색소 만드는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나이가 70에서 90대 사이, 평생 붓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고 농업이나 수산업에만 종사했던 그런 분들이, 해녀 삼촌들 네, 말씀하시죠? 해녀분들. 네네. 아마 다 해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해녀였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아, 난 그림 그릴 줄 몰라, 붓 잡아본 적 없어 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물감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해서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주변에 있는 그런 물질들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걸 하나하나씩 얘기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민속학적인 지식과 또 그런 그 감각 체험을 하고 계셨고, 그런 지식을 저한테 전수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작업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가파도 색이 여기 다 있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아, 여기 다니면서 제가 잘 보고 다녔구나 하는 좀 확신을 얻은, 네, 인정을 받은 그런 그 마음이 들었고, 그 어떤 유명한 평론가나 큐레이터가 와서 작품이 좋다고 말해줬던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그 작가가 이제 작품을 만들었던 제작의 방식의 문제보다 네. 작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좀 달라지셨다라는 게 되게 와닿거든요. 특히 저도 그 해녀 삼촌들하고 은퇴한 해녀 삼촌들하고 하셨던 그 작업 이야기들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사실은 서로가 익숙한 것들을 사실 나누는, 공유하는 그런 자리여서 너무나 그 보는 우리도 너무 행복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결국 그런 과정들이 작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세 분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와, 이 세 분이 생활하시면서 자신들의 이런 많은 변화들을 이제 가지게 됐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가 가파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장소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기후위기 시대라고 모두들 걱정하고 있어요. 자연 생태에 대한 걱정, 저희가 너무 따뜻해서 저희 9월, 10월까지 너무 따뜻해서 난리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자연의 위기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파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파도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래도 이것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가파도는 그래도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순간순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자연 생태의 중요함,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가파도의 생활을 거치시면서 조금 더 남다르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강명 선생님, 어떤 자연 위기를 저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자연 생태, 환경의 중요성 또는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문제를 좀 가질 수 있을까? 네. 사실 뭐 질문은 되게 거창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거창하게 대답하는 방법도 압니다. 다들 뭐 생태 위기, 기후 위기, 환경 위기 말씀 많이 들었을 거고, 뭐 저도 얘기야 들었죠. 얘기야 듣고 누가 물어보면은 가파도에 오기 전까지도 아마 뭐라고 대답은 했었을 거예요. 되게 추상적인 개념들, 추상적인 단어들 동원을 하면서요. 근데 와서 가파도에서 제가 피부로 느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도시 생활이라는 게 사람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 지금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계속 점점 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자연 속에서 산다는 게 뭔지 잘 모르고 도시에서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그냥 굉장히 당연한 걸로 알다가 그런 스트레스 없이 제가
직접 뭐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파도 치는 거, 뭐 새들, 네. 벌레들 이런 거 보면서 사니까 어떤 이게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건데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자연이 주는 치유력, 이거 너무 소중하다, 너무 소중하고 나는 이 환경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뭐 사소하다면 사소한 거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 나도 알아라고 할 텐데 그걸 직접 피부로 체험하는 경험이 되게 남달랐습니다. 사실 선생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그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자연과 마주하면서 가져야 될 책임, 그리고 그걸 미래 세대에게 또 물려줘야 될 그런 의무, 이게 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걸 체험했을 때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이야기들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뭔가가 되게 뭉클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4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좀 부끄러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중요한 계기신 거네요. 네, 네. 잘 살겠습니다. 이제. 한경우 작가님 어떠셨을까요? 이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자연의 기후 위기, 이 시대의 이 자연 생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생각들이 좀 다른 생각들이 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파도에 와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저도 이제 많이 들었고 접했는데 뭐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들이라든가 해녀분들이 뭐 이렇게 수온이 변해서 딸 수 있는 시즌에 딸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거의 없어서 굉장히 좀 무기력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조금씩 의식을 하게 됐던 것이 그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해 뜨는 걸 보러 계단을 타고 올라갔는데 이쪽 동쪽 하늘이 쭉 밝아지는데 이쪽에 보름달이 뚱 떠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는 경험이 그렇게 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파도는 이렇게 평평하기도 하고 뭐 사방이 바닥이 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좀 들었던 생각이 그 가파도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카메라도 꺼내지 않고 그냥 이거 그냥 주저앉아서 봐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옷 단단히 입고 그걸 봤는데 그 가파도에 놀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바빠요. 하나라도 더 뭘 보겠다고 뭔지 모르지만 그 자전거를 빌리고 막 달리고 그다음에 식당을 가기 위해서 뛰고 그때 그렇게 소비하는 것들이 결국은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딘가에선 쓰레기로 남고 어딘가에서는 환경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파도에서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 천천히 사는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딴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한테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충만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즐긴다라는 거는 자기가 빨리 달리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좀 마음이 아프다 그럴까 하는 기억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현재 전시하고 있는 스튜디오 공간에 사진을 이렇게 가로로 영화처럼 길게 뽑아서 4m 길이로 작품을 만들어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 사진이 사실은 그런 비례가 아니거든요. 근데 촬영을 하고 나서 사진을 봤는데 그 밑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나면 사진이 점점 이상해져서 이제 결과적으로도 좋은 비례를 찾았지만 그 작업을 할 때도 그 작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촬영을 할 때도 카메라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서 쓰레기들이 많아서 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역시 사람들이 너무 뭘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좀 천천히 가고 네, 천천히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래서 조금 더 온전히 섬의 숨소리도 좀 들어보고 그런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사실 저희가 너무 바쁘게 다니느라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 사진 찍으면서 접하셨던 부분들을 사실 지나가는 우리도 봤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저희가 섬에 대한 또는 생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이제 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생태적인 환경과 이제 밀접한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물리적인 그 재료의 네. 물질적인 재료를 채취하셔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작업으로 만들어내실 때 그것에 대한 느낌들이 굉장히 더 달랐을 것 같아요. 이소율 작가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식물을 보러 전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강원도 꼭대기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5년 동안 많이 다녔었는데 가파도에 처음 왔을 때 섬의 내부를 보면 완전히 심하게 교란된 환경으로 보여졌어요. 면적 90헥타르밖에 안 되고 전부 경작지에 택지에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구석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사람 손길이 미쳐 있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생물들과 사람의 관계 또한 사람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도 어쨌거나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 그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 중에 하나고 거기서 내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잡초들이 자라고 경작한 작물들이 자라고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자연이라고 또 그 소비하거나 감상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우리가 원시가 무엇인지 또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자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이 얼만큼 허무한 것인지도 더 잘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섬 밖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바다를 봤을 때 또 느낀 새로운 측면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도시에 가면은 시멘트, 콘크리트가 없이는 우리 삶이 지탱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런 그렇죠. 물질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물질이 사실은 수억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사체에서 비롯된 거고 그것들이 죽어서 화석이 되어서 그걸 우리가 또 다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정말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썼던 되게 원시적인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적이고 인공적인 것으로 또 흉측하거나 흉물스러운 것으로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가파도에서 정말 그 현무암이 바다에 이렇게 녹으면서 그대로 굳어진 그 모양 그 자체를 밟고 막 뛰어서 바닷물을 만질 수 있는 지점까지 가서 어선이나 등대만 없다고 생각하면 5억 년 전 지구 땅을 내가 밟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을 또 동시에 그 섬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원시적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는 걸 알기 위해서 되게 여러 단계 생각했어야 되는데 가파도의 바닷가에선 그걸 아주 직설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 조성되어 있는 이거 관광 상품이니까 보세요라고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환경에도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겠지만 그 손이 덜 닿은 어떤 부분들이 가파도에 남아 있고 또 그런 거를 봤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가 어떤 지구의 어떤 물질 속에 놓여 있는지를 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환경이 흔치 않고 가파도가 그렇게 보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정말 저희가 오랜 시간을 딛고 여기에 서 있구나. 네. 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 환경의 부분이 엄청난 지질층 속에 숨어 있는 시간들을 이제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가파도가 야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도심의 지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야생성이라고 하는 특성들이 좀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런 경험들을 하신 네.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희 가파도에 있는 것 같아요. 가파도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게 되잖아요. 이제 생활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예술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지금의 우리가 가파도라는 장소성이 가지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 뭐 전지구적인 그런 위기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말씀을 나눠봤지만, 결국 이런 온갖 경험들, 투명한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으로 어떤 향후의 예술 계획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향후 활동들을 또 계획하시는가, 그 질문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장강명 선생님 말씀 주시죠. 네. 굉장히 쑥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진짜 이렇게 탁 트인 하늘이랑 이렇게 망망대를 보고 있으니까요. 호연지기가 커지더라고요. 제가 가파도에 소망전망대라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멍하니 주변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계속 나는 어떤 작가가 돼야 되는가, 어떤 작품을 써야 되는가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2023년에 문학 시장, 출판 시장이라는 것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종사하는 이렇게 문필업 종사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전망대에서 보다가 그게 다 좀 파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파도 아무리 잘 타도 먼 바다로 못 간다. 내가 뭔가 목표가 있으면은 좀 파도를 좀 거스르거나 헤치고 어떤 방향으로는 좀 파도가 나를 안 도와주더라도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가끔 그러다가 이제 용기가 불쑥불쑥 솟는 순간이 있는데, 그래, 이거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제 가파도 생활 조금 있으면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서울로 저희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가서도 그때 느꼈던 어떤 뭉클한 용기들, 감정들, 각오들,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조금 긴 호흡에 제가 좀 야심을 담은 그런 장편 소설들, 이런 거를 좀 써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쑥스럽네요. 저희가 선생님이 쓰시는 다음번에 발표되는 소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말씀 나누다가 참 문학 작가님한테 감히 이렇게 다음 계획이 뭐냐고 이렇게 여쭙는 게 되게 외람됐지만, 사실은 너무 기대가 됐기 때문에 이 경험이 뭔가 묻어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소율 작가님도 뭔가 이제 변화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으셨고, 네. 그래서 다음 활동들 어떤 부분으로 이어질까라고 하는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기 3개월 동안의 짧은 경험이 제 평상시에 있었던 어떤 작업 방식을 갑자기 극적으로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집에 돌아가면 다시 현미경과 활자로 채워진 제 작업실에 앉아서 또 이제 대상들을 들여다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여기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같이 함께 봤던 그 경험,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 더 넓은 시선으로 이제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짧은 기간, 늦여름에서 초겨울에 접어드는 이 짧은 기간 동안 가파도를 보았던 거는 정말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이곳을 계속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찾아오시는 것은 곧 작업으로 연결되신다는 그럴 의미로 수밖에. 해석됩니다. 네. 한경호 작가님 진짜 멀리 오셨잖아요. 홋카이도에서 네. 여기까지. 여기에서의 경험이 이제 네. 선생님한테 이제 풍경도 뭐 다시 보시게 네. 되는 계기가 되셨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향후 활동 계획이 이렇게 정해지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또 어떤 이정표를 향해 가고 계신 건지 조금만 들려주시겠어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마음에 드는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평가들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좀 발표를 할 수 있는 전시라든가 그런 기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파도 에어에서 이제 어떤 작업에 관한 예술적인 경험들로 저에게 기억에
느끼다는 두 가지의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 전혀 다른 장르의 작가분들의 작업을 깊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게 한 발 더 나가서 특히 저는 이소율 작가님 작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다른 작가분들의 작업을 볼 때는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경호를 내려놓고 이소유가 돼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스튜디오에 앉아 있어 봤어요. 그때 또 다른 것들이 보여서 제가 여태까지 봤던 것들과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알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경험이면서 굉장히 좋은 공부였고요. 그리고 제 내적으로 사진에 관해서는 사실 사진을 찍으면서 제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고 있었는데, 가파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진은 분명히 사진이라는 한계점이 있고 제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추상적인 쪽으로 밀어붙이고 싶지만, 사진이 이 카메라라는 것이 만드는 화면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걸 알게 됐던 게 가파도에서 작업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알게 됐던 것들이고,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쿵 하고 와닿던 것은 그 한계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구나라는 걸 그 순간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더 재밌는 작업들 할 수 있게 됐다라, 그런 생각들을 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가파도에서. 네. 선생님 이제 향후 활동 계획을 여쭈었지만 그동안에 느낀 점, 그리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감동적이세요. 선생님들이 말씀 세 분 모두 정말 감동적인 게, 이게 저희가 무슨 가파도 예찬론자여서가 아니라 가파도의 경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르게 볼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구나. 그런 지점들이 선생님들 말씀 통해서 향후 활동 계획이란 결국 그것에 대한 이후의 버전으로 이제 좀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세 분 작가님들과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사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주 이후부터 가을부터 겨울까지 2계절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다채로운 기억과 가치를 느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나눈 거 너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세 분과 말씀 나누면서 자연에 대한 통찰력은 물리적 신체의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또 섬이라는 환경이 사람과 자연의 신뢰와 의지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파도의 경험과 기억이 새롭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곧 올 것이라 기대하며, 함께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김수열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도 참여했던 시간들이 저를 성숙하게 키우고 다양한 관계로 또 흥미로운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멋진 가파도의 생활을 함께할 작가님들의 시간도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나누어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